예,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시와 정호승 시인의 작품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령이라는 작품은요, 지난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수영 시인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시민적인 안이한 태도, 그죠? 안이라는 것은 너무 쉽고 편안하게 현실을 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반성하는 내용의 시고요. 자유의 숭고한 이념에 동의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영혼, 즉 사령과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실현하려면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영혼이다라는 얘기고요. 그걸 자기 자신이 자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적 화자는 진정한 자유를 실천해야 된다. 그런 결단이 없는 삶은 치욕적이다. 부끄럽다 이거죠. 그 속에 갖가지 풍경들이 지닌 고요함도 자유를 실천하고자 행동이 결여되면 그건 거짓된 평화에 불과하다라고 역설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을 그대로 보는 시간에 이어서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여러분 내신 시험 때문에 제가 추가로 두 번째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하는 연습에 더 치중을 많이 하시고요. 이거는 학교 시험이라든가 또는 참고사항으로 보라고 두 번째 찍는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을 보시면 죽어있는 영혼에 대한 성찰입니다. 성찰. 그렇죠? 그리고 활자로만 존재하는 자유와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다음 2연에서는 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라는 거 뭐야? 스스로 자기를 괴로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거. 그렇죠? 친목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실천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2년에서는. 3년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죠. 왜? 자유를 상실했으니까. 그래서 고요한 현실에 대한 현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4연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삶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있고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연에서는 죽어있는 영혼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옵니다. 아셨죠? 예. 윤동주 시와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이 시. 부끄러움 이런 정서들을 보면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주제는 뭡니까?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자괴감 이겁니다. 그래서 소시민적 무기력감에 대해서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시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제재는 부도덕한 현실 그리고 지식인의 죽은 영혼을 제재로 삼았다는 거, 그리고 시가 발표된 시기는 1959년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또 화자의 태도, 정서를 보면요. 무기력하고 소시민적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그걸 반성하는 거고요. 지식인 모두의 반성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죠. 저항 정신이 드러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잘 드러나 있고요. 부정적 현실이 타파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 나약한 자신, 그런 그렇죠? 사령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조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자유와 정의가 부재하는 공간, 그렇죠? 그러한 현실을 고발해서 지식인의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지식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실천을 호소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은요, 현실 비판적이죠. 현실 비판적이고 주지적이고, 주정적이 아니라 주지적이고, 자성은 스스로 자기를 반성한다는 얘기예요. 자조, 스스로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신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조는 뭡니까? 어조. 자유로운 정의가 실종된 상황에서 고요해야 하는 자기 자신을 뭐한다? 반성한다. 자조한다, 성찰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을 이제 보겠는데요. 표현상의 특징.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시상 전개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유와 정의가 활자로만 존재하는 현실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이 소시민적인 무기력감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고요. 또 자유의 가치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자조가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구성 방식은 수미상관식 구성이고요. 어떤 효과를 주냐면 주제를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시적 안정감을 주고요.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고 리듬감을 줍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러한 수미상관식의 효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식은 1년과 마지막 연이 대응돼 가지고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주제를 또 강화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서리적 표현이 많이 나오죠. 서리적 표현이 나오면서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거. 또 일상적 어휘가 나오죠. 독백책, 혼잣말이죠. 진술을 사용해서 자유와 정의가 소멸된 이런 현실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식인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대중이 아니에요.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추상적인 대상을 지금 의인화합니다. 즉 활자가 이제 추상적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대, 벗으로 의인화해서 화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활자에 나와 있는 그 자유가 이제 추상적인 대상인 거예요. 그걸 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벗으로 의인화해가지고 어때요? 화자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와 식구를 보면 우리 이 말줄임표는 뭡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활자화된 자유를 강조하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제시해주고요. 사령이라는 제목 자체는 진정한 자유를 실천하는 행동적인 결단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책 속의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자아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죽은 영혼인데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분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실과 자아를 부정하는 그런 단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활자는 뭡니까? 책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책 속에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가 들어있잖아요. 그 자기 성찰의 매개체가 바로 활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유. 이 자유는 우리 김수영 씨에서 많이 나오죠. 폭포에서 보면 고매한 정신 있죠. 왜? 요 곡과 대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의 영이 뭡니까? 나의 영은 활자와 대조되죠. 행동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냐 그러면서 반복법을 쓰면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냐 그러면서 반문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제시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벗은 뭡니까? 책입니다. 책 속에 진리를 얘기해요. 즉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이 죽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소재가 바로 벗입니다, 여러분. 또 고개 숙이고 있죠. 고개 숙이고 듣죠. 실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인의 반성적인 태도를 형상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마음에 들지 않아라가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자아 성찰하는 거고요. 자신의 영혼을 자기 자신이 고발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러한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보조사 뭐뭐도는 동격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효과가 강조되고요. 의미를 강조해주고 또 리듬도 주고 대상을 열거하면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또 고요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고요함은 자유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데서 비롯된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실 안주, 그렇죠? 김수영 씨에서 가장 안 좋은 단어가 뭐예요? 소시민, 무기력, 현실 안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폭포란 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타와 안정을 뒤집는다라는 식구가 생각나는데 그 나타와 안정, 그렇죠? 어떤 그 부정적인 거죠. 현실 그 부사 안일주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뒤집는 효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안주를 가장 싫어하는 것 같아요. 김수영 시인의 그 시 내용들을 보면 그대의 정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대의 정의는 활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관념적인 정의입니다. 관념적 구체적인 정의가 아니라 또 행동의 죽음은 실천하지 못한 현실이죠. 실천하지 못한 치욕된 교회. 이건 뭐야? 실천이 없는 자유가 있고 정의가 있는 그런 부지한, 그러니까 자유와 정의가 있지 아니한 타락한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어제도 오늘도 뭐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막 이렇게 되죠. 이게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에도 이런 것이 지속될까봐 어때요? 너무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습다,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불의에 한가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을 자기 자신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조적인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정호승 시인의 작품을 들어갑니다.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라는 작품인데요. 구성을 보면요, 우리 그 다섯 부분은 알 수 있는데 8행까지는 이제 출근길에 구두에 오줌을 쌌어요, 이 강아지. 그래서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3행까지는 생명의 가치 평등, 그렇죠? 생명 존중 사상 이걸 주장했던 자신이 강아지에게는 이렇게 화를 내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7행까지는 옹졸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요. 22행까지는 윤동주 시인의 말을 떠올리면서 인생의 순례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는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핵심 정리를 보시면 주제는 뭡니까? 위선적인, 그렇죠? 위선자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구체적인 일상어가 많습니다.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시상을 전개하는 거거든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또 의문형 표현을 써가지고 자기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리듬도 주고 또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또 말과 행동, 언행일치가 안 되죠. 자신의 그 이중인격자, 이선적인 태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언급하면서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죠. 순례자적인 가치, 아셨죠? 관용과 사랑,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죠. 즉 윤동주 시인의 말 또는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화자의 소망을 표출했고 또 영탄법을 써서 영탄적 어조로 자신의 옹졸함을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시와 식구를 보면요, 구두에 질펀하게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뭡니까? 오줌을 쌌죠. 그러니까 화난 이유가 나온 거고요. 화자가 또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냐면서 옹졸함을 자각하고 자책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또 윤동주 시집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짐작할 수 있는 시구예요, 여러분. 또 축축하게란 말은 촉각적 심상이라서 감각적인 심상이 나왔고요.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여기서는 뭡니까? 화자의 현실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죠? 개나 사람이나 풀잎, 이건 뭡니까?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는 대유법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무게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생명이란 건 추상적인 대상이죠. 그걸 갖다가 수량화했잖아요. 이게 구체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다? 다 똑같은 것이라고. 뭐야? 생명의 가치는 평등하다. 이상적인 가치다. 생명 존중 사상이죠, 그렇죠? 예. 산에 개를 내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 이건 뭡니까?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죠, 이 사내는. 그렇죠? 멱살잡이, 싸움이죠. 대유법입니다. 화자의 언행 불일치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강아지에게 화를 냈다는 거죠. 사소한 일에. 그렇죠? 예.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졌다. 그러면서 견디지 못하는가 하면서 옹졸하고 미선자적인 행동을 했던 현실의 모습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네요. 가장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죠. 근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자기의 이상적인 목표인데 강아지 마음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뭐한다?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는 작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강아지와 사람은 여기서 대조죠, 대조. 사람은 크고 강한 존재, 그렇죠? 그러면서 반성하고 서리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조, 반성, 서리법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사랑하기, 그렇죠? 윤동주가 말한 건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갖고 있거든요, 윤동주가. 생명 존중 사상, 또 남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거, 이타심, 남을 위해서 사는 거, 남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윤동주 시집을 인용하는 이유거든요. 그 속에 이제 이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자기가 본받으려는 대상이요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윤동주 시집을 가방에 넣어놓고 나오면서 강아지에게 화풀이를 했다. 그 자체가 지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 화자는. 그렇죠?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그죠? 밥은 뭐예요? 본능적인 삶이고 욕심과 이기심이 많은 그런 화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그 모습과 대조가 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어떻게 내가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가 있을까? 응? 윤동주처럼 순례자처럼 살고 싶은 소망이에요. 순례자라는 건 뭐예요? 성스럽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뭐 사랑과 용서, 관용, 이타심, 사랑 이런 게 전부 순례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또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약자인 강아지가 어때요? 강한 화자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화자의 옹졸함을 더욱 부각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려워하라. 이게 뭡니까? 두렵다는 얘기는 이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됐죠.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고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자기 자신보다 어때요? 더 그 인간다운 행동을 할까봐. 그렇죠? 오히려 더 강아지가 더 순례자 같은 생각이 드니까 수치심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성찰하는 입장에서 이제 끝났다는 거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어렵진 않죠, 여러분?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승특강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다 풀릴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열심히 더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